오늘 장 정리하겠습니다. 절대전략 함께해 주실 분 신한금융투자의 김남형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아마 지점에도 문의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도 좀 고민스러운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정점에 대한 고민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처음 방송할 때 그 상승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좀 주도주나 수급이 없어서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은 저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모두에게 과연 지금 시장이 이제 꺾였나?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줬던 하루였던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들 체크포인트로 좀 압축시켜 주세요. 네, 오늘 간략하게 오늘 시장 설명 한번 드리고요. 제 생각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저께 좀 미국 주식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었고, 또 델타 변이가 좀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재부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동반 하락을 했었고요. 전일 그 코로나19 아까 보니까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뉴스도 떴던데요. 이 최다 확진자 기록으로 인해서 오늘 특히나 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기관까지 같이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상승기 때 호조 보였던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밀렸었고요. 반면에 어저께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으로 2차 전지를 반도체 버금가는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었는데 2030년까지 4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 거래일 연속 좀 하락했는데 아까 외국인들이 그 저점 인식에 따른 매수 이입되면서 좀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진단 키트 관련주라든지 재택근무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한 반면에 금융업종 이런 게 좀 크게 밀렸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특이했던 부분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은 전반적인 혼조였던 것 같고요. 시황은 이 정도였고,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해서, 특히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분들 모두 좀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아무리 한다 해도 시장에는 참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말들이 주식시장은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경험들도 있었는데요. 요즘 그런 말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것은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00포인트도 돌파하면서 신고점 보이면서 그렇게 좀 좋아 보였던 코스피가 다시 이렇게 또 조정 모드로 가버리는 모습이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당분간 국내 증시의 좁은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 보이고요. 근데 사실 저희 시장이 작년 3월달 폭락하고 나서 계속 올랐습니다. 보면은 월별로 봐도 작년 10월달 한 달 제외하고는 거의 14개월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게 시장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기술적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호재보다는 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투자자들이 좀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개인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고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어떤 예상들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예상치는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한 11% 정도 웃돌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주가는 지금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같이 한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이유가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은 하지만 시장은 지금 그에 반해서 반응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투자자들은 2분기 이후에 실적 둔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실적이 정점 찍었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우려가 실제로 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보통 3분기에 고점 형성하고 4분기는 비용 반영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가 자주 있었는데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가장 또 최근에 나왔던 게 지금 가장 급한 게 코로나 4차 유행도 문제죠. 뭐 저도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국내에서 전파 속도가 빨리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됐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동성이 좀 악화되면 여름철에 경제 정상화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좀 후퇴할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중국 경제지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되는데요. 1분기에 비해서는 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저효과가 먼저 소멸되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도 좀 먼저 가시화될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저희 나라가 좀 영향을 받을 거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많이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가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월 6일 날 뉴욕에 상장된 회사죠. DD 출신이라고 최대의 차량 공유 플랫폼 회사인데 그 회사가 최근에 주가 급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중국 모든 앱스토어에서 DD 주식을 삭제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낳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된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도 당분간은 규제 리스크에 있어서 좀 하락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이 꼭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반면에는 통화 정책의 또 조기 정상화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주에 6월 FOMC 의사록이 나왔었죠. 네. 거기서 아직 테이퍼링을 개시할 만한 경제 여건은 아닌 걸로 보이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분간 정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시장이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아직은 이제 경기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와 또 점진적인 통화 정책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안도감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두 요소는 계속 상충되고 증시 흐름도 당분간은 좀 뚜렷하게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크할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 시장을 둘러싼 이런 공식들이 점차 고차방식 형식으로 넘어가면서 체크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중국의 다음 주에 발표될 GDP라든지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지금 미증시에 바이두나 이쪽도 많이 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중국의 GDP 발표만 보면 되는 건가요? 주요 경제지표 좀 간략하게만 짚어볼까요? 네네. 7월 13일 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한 4.9%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기저효과 더불어서 이제 유가 상승이나 수요 회복들 이런 것도 반영해서 물가 상승률을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참가한 대다수가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예상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5일 날은 제가 좀 전에 언급해드린 GDP 중국 2, 4분기 있는데 이게 이제 양호한 흐름으로는 이어갈 겁니다. 하지만 1, 4분기에 대비해서는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정 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은 어떤 점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다음 주에 봐야 될 중요 포인트들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 시장을 심리적으로 지금 오늘도 짓눌렀던 게 지금 코로나 변이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글로벌 신규 확진자가 7월 달 들어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기 때문에 델타 변이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그래도 크게 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나마 광범위한 통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좀 회복이 지연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형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게임주들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BM, CGN, 알테오젠 이런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주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시총 2위까지 오르는 기업을 토했는데 또 거기다가 장기간 소외된 업종이 헬스케어였는데요. 뭐는만 봐도 헬스케어로 좀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도 역시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시작으로 이제 이번 주에 어닝 시즌 시작이 되었는데 비록 우리가 이제 주가 하락해서 실망하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개별 종목의 주가보다는 해당 어닝 시즌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요. 이제 이게 향후에 우리 이번 분기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짐작하게 하는 도구로서도 쓰일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이번 분기에 경기가 좋았고 2분기 때 경기가 좋았고 전반적인 기업들의 이익이 또 양호할 것을 또 어느 정도 좀 예상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또 종목마다 또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적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호악지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네. 절대 전략으로 하면 하락은 경계하되 순환매에 적극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라든지 변동성이 다음 주에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경제를 과거처럼 또 재차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요. 오늘처럼 또 시장 대비 견조한 종목들은 시세의 지속성이 클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강한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나 헬스케어 쪽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